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이동이 진행됐던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다 독감까지 한꺼번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당국이 감염 확산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수단과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지에서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영상 제작자들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받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라남도 의회에 제1호 국민청원이 접수돼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추진돼 민간 우주산업의 중심기지로 자리 잡는 기회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3년 만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는 명절이었습니다. 가족 만남이 늘고 이동량도 훨씬 많았는데요. 그만큼 코로나 확산에 대한 걱정이 커지게 됐고 독감도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을 60여일 앞둔 고3 교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명절 연휴가 끝나고 학생들은 코로나 확산을 대비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조심 또 조심을 강조합니다.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 손 씻기, 그다음에 교실 환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수험생들이 타격을 입는 건 불보듯 뻔한 상황. 어느 때보다 학교에서 방역 수칙을 강화한 이유입니다. 수능을 앞두고서 많이 걱정이 되지만 평소보다 학교에서 잘 시킨 대로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더 잘 씻는 등 코로나에 대해서 좀 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명절 연휴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그동안 명절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두세 배 급증했고 실제 지난 설 연휴 이후에도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현상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인플루엔자는 때이른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 사이 계절 독감 의심 증상 환자가 1000명당 4.7명에 달했는데 지난해 1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독감 면역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올가을 닥칠 코로나 7차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독감 환자들과 코로나19 환자가 같이 드러나면서 트윈데믹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둘 다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해 의료진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의회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불법 부실공사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 말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사고가 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청문회를 열고 최종 결과 발표도 미루는 등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선한 가을이 올 듯 싶다가도 다시 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심하겠습니다. 기온 먼저 보시면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일교차 10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기 아주 쉬운 조건이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 최고 초속 2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초속 15m에 달하는 바람이 불겠고요. 바람은 내일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차차 잦아들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이 많은 상태인데요.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80년 5월 당시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 정신을 기리는 국제보도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수단의 민주화 시위를 취재한 기자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담은 PD 등 세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힘쓴 영상 기자들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단의 수도 하르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 사이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납니다. 경찰이 쏘는 최루탄을 피하며 돌을 던지고 시위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웁니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수단 시민들의 모습을 스파이더맨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영국의 필립 콕스 기자가 취재한 다큐멘터리인 수단의 스파이더맨이 제2의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에서 대상인 기로에선 세계상을 받았습니다. The jury selected this film because of its strong lead character and brilliant cinematography. 제2의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에는 12개국에서 15개 작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그들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와타나베 타쿠야 기자가 뉴스상에 선정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68일 동안 기록한 문재환 PD의 다큐멘터리가 특집상을 받게 됐습니다. 비경쟁 부분에선 이스라엘군이 자행하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등을 취재하다 이스라엘군이 쏜 총을 맞고 숨진 고 시린 아부 아클리 기자 등에게 5월 광주상이 수여됐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그 정신이 이어지는 길에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광주의 참상을 알리고 국제연대를 이끌어내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영향을 미친 힌츠페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선 힌츠페터처럼 진실을 기록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영상 기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토속 채취업자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김 전 군수를 구속 상태에서 친인척 A씨를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군수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토속 채취업체 대표로부터 6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도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버스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7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70대 전세버스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쓰러진 70대 보행자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청원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활발했던 국민청원과 달리 지방의회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한데요. 12대 전남도의회에 1호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식실과 돌봄교실 등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7천여 명. 급식실 노동자가 4천 명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업무 강도가 세다 보니 재해도 빈번하지만 아프거나 상을 당하더라도 제때 휴가를 쓰기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근무 희망자가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병가를 써야 되는 노동자가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하거나 구하지 못하면 휴가를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구하더라도 10일을 신청을 했다가도 3일만 쓴다거나 이렇게.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수년 동안 교섭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 이들은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전남도의회에 접수했습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 1호 청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은 국민이 필요한 경우 청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0대, 11대 전남도의회는 그동안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이 된 지가 좀 됐지만 아직 그 주민들에게 널리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접수되면 의장은 소관위원회나 본회의의 회부에 심사를 거친 뒤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1호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선 박형대 의원은 도민들이 청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단순히 전남도나 교육청, 집행부가 원하는 걸 처리한 데가 아니거든요. 일하는 의회를 약속했던 제12대 전남도의회가 1호 국민청원을 계기로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악취와 폐수를 동반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는 남악 오령지구. 아파트마다 각 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재는 RFID 종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종량기를 사용하면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30%가량 줄었습니다. 수분을 뺀다든가 부피를 줄이기 위해 건조하는 등 부엌에서 쓰레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오령의 한 중학교는 올해 초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건조하고 분쇄하는 방식의 감량기를 가동한 뒤로는 악취가 사라지고 연간 600만 원에 달했던 처리 비용도 줄였습니다. 처리한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는 부산물이 4분의 1가량 줄었고요. 악취 면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증가하는 무안군도 감량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남악과 무안읍 청계면 아파트 단지마다 공영 감량기를 보급하고 일반 주택은 음식물 처리기 구매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하루 4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 과정 중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전기로 생산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500만 톤, 처리 비용만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1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대기는 물론 토양과 수질 오염의 주범인 셈입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청정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장비와 시설 도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라남도가 받은 특별교부세는 1조 1,995억 3,5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규모가 세 번째로 컸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4가지 가운데 하나로 지방재정 균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국세 가운데 일정액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정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고흥이 한국의 민간 우주산업 중심기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75톤급 액체 엔진 자체 개발에 이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개발의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정부의 계획이 이른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상입니다. 대전과 경남 사천, 전남 고흥에 각각 연구 개발과 위성 산업,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획으로 특히 복내면 일원에 들어설 고흥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우주 개발의 핵심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1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우선 민간 우주 기업이 입주할 국가 산단이 조성되고 이들 기업이 사용할 발사장과 연소 시험장, 조립동 등에 이어 기업 지원 센터와 함께 이를 지역의 관광이나 산업으로 연계하는 사이언스 컴플렉스도 들어섭니다. 민간 기업들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민간 발사장 및 연소 시험장,
그다음에 조립동 등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일단 발사체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계획인데 주요 앵커 기업들이 내놓으면은 정부는 다음 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나로우주센터가 미국의 나사와 케네디 우주센터의 역할을 했다면 고흥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는 미국의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같은 국내 민간 우주 기업의 요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이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10만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체 인력 수급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산학연 공동 거버먼스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이렇게 와갖고 인력 공급이 산업체의 인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시대를 앞두고 우주로 가는 관문 고흥이 우주산업 중심 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남해에서 여수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내년 하반기에나 착공할 전망입니다. 최근 조달청 입찰이 유찰되면서 예정보다 1년여가량 사업 지연도 불가피한데요. 이번 입찰 재공고에서 우선 협상 대상 선정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 신덕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에서 바다 건너편 남해 서면까지 해저터널이 연결됩니다. 해저터널 5.9km 구간을 포함해 접속도로까지 전체 7.4km 구간의 4차선 도로가 개통되며 두 지역 간 거리는 기존 1시간 20여 분에서 10여 분가량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해저터널의 개설을 반기는 것은 여수시나 남해군이나 같은 마음입니다. 진주 사천의 50만 경제권과 여수 순천 광양의 70만 경제권이 이어지는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해 여수는 국도 77호선의 미개통 구간을 개설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가 관광 목적일 수도 있고요. 산업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 지역 간의 이동 그런 목적도 있고요. 문제는 시공사 선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조달청 입찰에서 응찰업체가 한 곳에 그치면서 결국 유찰됐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7일부터 입찰 재공고에 들어갔지만 아직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업계 내에서는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공사를 위한 설계 시공 일괄 방식이 적용된 6,800억여 원의 사업비로는 재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응찰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내년 초까지 시공사를 최종 선정하게 되면 바로 실시 설계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쯤에 첫 삽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 돼야 그 시공사 입찰자가 결정이 되고요. 거기서 6개월을 시의 설계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 이제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해저터널은 당초 계획보다 1년여가 늦어진 오는 2031년 개통이 불가피합니다. 1998년 남해안권 관광벨트 한려대교 건설 사업 계획으로 처음 시작됐다. 우여곡절 끝에 해저터널이라는 대안으로 국가교육으로까지 확정된 여수 남해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이번 입찰에서 시행 주체를 찾아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역 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제8회 법원의 날을 맞아 고려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고영구 광주지법원장 등은 광주 새날학교를 찾아 고려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복 착용 체험과 법원장과 대화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열린 법정 행사는 지역 학생을 법원에 초청해 재판을 시연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년 마늘 재배 면적은 증가하고 양파 재배 면적은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2023년산 마늘 양파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마늘은 24,429헥타르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반면 양파는 16,671헥타르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특히 조생종 양파는 2022년산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중만생종 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절이 가을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더위가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낮더위가 심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일교차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조건이니까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 보도 발효 중이고요.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내륙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이 가득한 상태인데요. 오늘 낮부터는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날 전망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진도의 현재 기온 20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은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전해상의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교통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